안녕하세요. 코칭맘TV의 코칭맘 주아영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바쁘게 한 주 보내고 이번 주는 조금 늦게 영상을 준비한 것 같아요. 지난 4월부터 매주 한 편씩 이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코칭의 핵심 기술인 첫 번째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경청을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마음을 여는 스킬? 네. 마음을 여는 스킬. 저도 이제 많은 개인 코칭을 하고 있어요. 뭐, 부부 코칭도 하고 있고, 부모 코칭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매 회기마다 그 고객분들이 오셔서 저와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거의 8할은 경청인 것 같아요. 그분의 얘기를, 상대의 얘기를 온전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고객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더라. 코칭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그것에 있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이분이 페이를 하고 이제 저에게 코칭을 받는데 뭔가 이 코칭이 끝났을 때 대단한 뭔가 솔루션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뭐 제가 더 많이 개입을 한다거나 제가 더 말을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렸던 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분들은 회기가 짧게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다시는 오지 않는, 또 코칭 만족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런데 좀 제가 성장을 하고 나서 지금 요즘의 모습을 보면 사실 거의 1시간 만약에 코칭을 받는다고 하면은 거의 45분, 50분은 이분이 고객분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이제 마지막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빠르게 실행 방안을 세우고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현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면요, 이분들이 저는 들어드리기만 했는데 왜 만족도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얘기를 온전하게 누군가한테, 아니죠, 누군가한테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얘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배우자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말에 허리를 자르고 본인의 생각을 이제 개입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을 하며 듣는 그런 경청들은 있으나, 정말 내 입장에서 온전히 혼신을 다해 들어준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큰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전 잘 들어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것이다. 또, 막 아이 컨택을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호응을 하면서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다. 물론 그것들도 다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경청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좀 들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우리 아이가 돌 정도 지난 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새벽 3시에 돌 지난 아이가 응애 웁니다. 엄마는 당연히 그 시간에 자고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깨서 울고 있을 때 순간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이가 우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는 아무리 물고 빨고 귀엽고 애지중지 내 새끼라 하더라도 새벽 2, 3시에 깨가지고 우는 소리를 듣고 싶은 엄마는 없을 거예요. 들려요. 그걸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냥 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주무셨나요? 아니시죠. 순간 얘가 왜 울까?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혹은 뭐 기저귀가 젖었나? 찝찝한가? 여러 가지 그 아이의 상태나 감정을 읽으려고 하죠. 그걸 우리는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린다와 듣는다의 차이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계 또 어머니는 아유 그러려니 하고 또 주무셨나요? 네,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서 너무 잠이 오지만 일어나서 아이 기저귀도 열어봤다가 그죠? 손등에 이마에 또 손을 대어봤다가 혹은 안아서 달래보기도 했다가 의도 먹여봤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으면서 해결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겁니다. 정말 이 아이가 숨은 의도가 뭔지를 찾으면서 우리는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청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메시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자세 혹은 태도? 제 강의 시간에 어떤 분이요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사님 언제 맞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3시에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언제 맞춰요? 이 5글자에 3시에 맞춰요. 메시지로는 맞는 거지만 실제로 이분의 이야기를,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고 반응했나요? 전혀 아니죠. 만약에 이분이 강사님 피곤해 언제 맞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유 선생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오후 시간이라 더 졸리시죠? 제가 강의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마치는 시간은 3시인데요. 조금만 힘내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분한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제가 이해하고 헤아려 주면서 조금 방향을 조정을 해준다면 좀 전보다는 이분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가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언어가 잘 된다고 해서 메시지로만 그대로 경청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숨은 의도까지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면의 메시지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짜증나 죽겠어. 선생님이 맨날 나한테만 심부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제 코칭맘이 되어가는 과정의 여러분들과 그 전에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확률들이 높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가 똑똑하고 이쁘니까 네 시키는 거지. 참고로 여긴 경상도 부산이라서 간간히 사투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라고? 선생님이 니한테 심부름을 시켜. 우리 귀한 아들 딸에게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한번 만나봐야겠군. 뭐 이런 엄마들도 개중에 계실 수도 있겠죠. 자,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는 경청을 했다고 볼 수 없죠. 아이의 지금 숨은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중 메시지를 쓰고 있어요. 뭔가 짜증을 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잘 모를 때, 정말 우리 아이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요, 묻는 게 최고예요. 어떻게 묻냐면요, 메시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 너 기분은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이들은요, 단순히 대답해요. 사실 엄마, 내가 싫은 건 아닌데 선생님이 나 집에 갈 때 시키면 좀 짜증나. 그럼 이 아이는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집에 갈 때 시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집에 갈 때 시키는데 왜 짜증나는가? 나 친구랑 같이 집에 못 오잖아. 단짝 친구인 누군가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집에 오지 못하는 게 진짜 리얼 이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선생님이 심부름 시킨다고? 하기 싫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유 선생님이 다 너 이뻐서 그런 거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 아이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경청이라는 것은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들리는 거. 들리는 것은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뭐 저기서 바깥에서 뭐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무슨 소리 그런 건 들리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듣다. 뭐냐면은 들리는 것에 대한 소리에 대한 반응이나 그 사람 상태나 감정에 대해서 듣는 것. 그리고 그 상태나 감정에 대해서 듣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 줄지에 대한 혹은 그 사람이 숨은 의도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듣는 거. 이 세 가지 단계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깊게 잘 듣고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거다. 사람은 말하고 싶은 욕구와 듣고 싶은 욕구 중에서 말하고 싶은 욕구가 더 높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제 고객들이 말만 하고 가시는데 너무 여기 코칭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너무 잘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엄마가 말을 더 많이 하시는지 아이가 더 말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만족도가 더 달라질 거예요. 물론 서로 상호 대화가 잘 주고받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우리 아이의 정서 지능에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이의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코칭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네,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